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대 디트로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3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게럿은 7월 들어서 1승 1패 7.85로 급격한 부진에 빠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홈에서 부진한 편이라 현재의 기대치가 5이닝 3실점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 목요일 경기에서 템파베이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델라크루즈의 솔로 홈런 포함 7점을 득점한 마이애미의 타선은 드디어 지리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 알칸타라의 완투 덕분에 2일의 휴식을 취한 불펜은 분명 우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22일 샌디에고와 홈 경기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올스는 투구의 기복이 심한 게 문제다. 그나마 홈에 비해서 원정 투구가 나은 편인데 인터리그 투구도 기복이 심하다는 게 문제다. 전날 오타니의 원맨쇼에 막혀버린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2차전에서도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는 포인트다. 현재의 타격으론 원정에서 반등이 쉽지 않을 듯 더블헤더 내내 흔들린 불펜에게 기대는 어려워 보인다. 전날 디트로이트는 더블헤더를 마치고 마이애미로 왔다. 선수단의 피로가 극심한 상황. 물론 게럿이 홈에서 부진한 편이긴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타선 역시 좌완에겐 그다지 좋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마이애미의 타선은 직전 경기에서 드디어 부활에 성공했다. 두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대 필라델피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일 에인절스 원정에서 5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켈러는 유독 인터리그 원정에서 종종 무너지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도 같은 리그 팀 상대로 홈에선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이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목요일 경기에서 루고와 수아레즈 상대로 홈런 3발로 3점을 득점한 피츠버그의 타선은 최근 승리할 때 홈런포가 공격의 주요 패턴이 되어가는 중이다. 다만 원정에 비해 홈 경기에선 그 화력이 반감이 되는 게 문제일 듯 3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마무리인 베드나가 1사 말루의 동점 위기를 막아낸 게 다행스럽다. 23일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윌러는 여전히 인터리그의 강한 강점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 원정에서 4경기 연속 QS 이상의 투구를 이어간다는 점도 윌러에게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브래디쉬를 공략하면서 에드문도 소사의 결승 홈런 포함 6점을 득점한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집중력이 확실히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경기 후반 접전에서 매우 강해졌다는 게 포인트. 3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승계주자 실점만 아니면 참으로 좋을 것이다. 양 팀 모두 타격 자체는 좋은 편이다. 선발인 켈러와 윌러도 호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투수들. 그렇지만 최근 경기 후반이 집중력은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살짝 더 낮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세 번째 경기는 토론토 대 LA 에인절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일 시애틀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가즈먼은 솔로 홈런 4발이 너무나 아쉬운 바 있다. 에인절스 역시 홈런포에 의존하는 타입이지만 홈 경기에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다저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8점을 득점한 토론토의 타선은 원정에서 확실히 살아난 타격이 홈까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원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 3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마무리인 조던 로마노를 쓰지 않고 이겼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24일 미네소타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지올리토는 바로 그 경기 후 트레이드가 결정된 바 있다. 최근 원정 투구가 나쁘지 않긴 한데 토론토 상대로 좋은 투구를 했다는 점이 기대를 걸만한 포인트다. 전날 더블헤더 내내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에인절스의 타선은 사기는 상당히 높은 편. 문제는 더블헤더를 마치고 캐나다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선발은 어느 정도 보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팀의 불펜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전날 에인절스는 더블헤더 싹쓸이에 성공하면서 기세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더블헤더 후 바로 경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고 토론토 이동은 다른 곳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변수가 되는 부분. 게다가 가즈먼은 홈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토론토의 타선도 살아나고 있다. 물론 지올리토는 야심차게 데려온 투수지만 그게 전력 전체를 바꾸진 못한다. 네 번째 경기는 뉴욕 매츠 대 워싱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일 보스턴 원정에서 6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서전은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한 특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금년 워싱턴 상대로 원정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기록했는데 홈이라는 점은 최대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조시아 그레이에게 막혀 있다가 8회 말에 집중타로 2점을 득점한 매치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타격이 그다지 살아나지 않은 게 아쉽다. 특히 좌완 공략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듯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충실히 제 역할을 해냈다. 24일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고원은 투구의 기복이 가장 큰 변수가 되는 편. 7월 들어서 두 번의 원정이 모두 5실점 이상이었는데 네츠 상대로 4월 27일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 승리를 거두었고 네츠가 좌완에게 매우 약하다는 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생가 상대로 간신히 한 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워싱턴의 타선은 호수의 타격 방해가 아니었다면 완봉패를 당할 뻔했다. 원정의 타격 부진은 이번에도 문제가 될 듯 8회 말 역전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언제나의 워싱턴 불펜이다. 전날 경기는 결국 불펜에서 승부가 갈렸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일 듯 서전은 홈에서 강한 투수고 매치의 타선은 좌완에게 매우 약한 편이다. 결국 불펜 대결인데 1차전에서 그 편리는 확실히 드러났다. 다섯 번째 경기는 시카고 W 대 클리블랜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일 컵스와 홈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투사는 이번 경기에서 긴 이닝을 소화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 특히 텐덤이 아닌 선발 투사는 기대를 거는 게 어려운 투수라는 게 문제다. 전날 경기에서 테너 바이비 상대로 제이크 버거 혼자 2홈런 3타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홈 경기의 타격 기복이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장타와 단타의 조합이 전혀 안 된다는 것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3.1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 역시 기대를 걸기엔 무리가 있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3연승에 성공한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불펜 데이가 유력한 상황이다. 노아 신더가드를 데려오긴 했지만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편. 일단 중간이 변수이긴 한데 그 중간만 버티면 후반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화이트삭스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6점을 득점한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전반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기 역시 타선이 힘을 낼 수 있을 듯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승리조는 후반기 들어서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다.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클리블랜드는 경기력의 안정감이 더 좋은 편이다. 투산이 이 타격을 막는 건 무리가 있을 듯 게다가 클리블랜드의 불펜 데이는 의외로 위력적이고 중간 고리 역할만 잘 해주면 위력적일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대 미러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일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4.2이닝 3실점 투구를 한 뒤 템파베이에서 웨이브가 된 치리노스는 애틀랜타가 클레임을 걸면서 바로 데려온 상태. 일단 좋을 때는 5이닝을 잘 막아줄 수 있는 투수이긴 한데 홈에서 홈런 제어를 얼마나 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목요일 경기에서 베이오 상대로 터진 아지 알비스의 3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애틀랜타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을 홈에서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홈에서 홈런이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일 것이다. 1.2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일단 첫 경기 한정으론 피어스 존슨 트레이드 영입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23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패 없이 물러난 하우저는 7월 들어서 꾸준히 QS급 투구를 해나가는 중이다. 홈에 비해서 원정 투구가 조금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QS 내외의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요일 경기에서 신시내티의 투수진 상대로 타이론 테일러의 결승 2점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한 미러키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타격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중이다. 원정에서 화력전은 포기해야 할 레벨. 그래도 그들에겐 3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승리조가 있다. 애틀랜타와 미러키 모두 홈런이 주력인 팀들이다. 그러나 미러키는 원정 경기력이 살짝 아쉬운 편인 반면 애틀랜타는 홈에서 화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는 게 다르다. 물론 미러키는 승리조가 가동되면 무섭지만 그 이전이 문제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휴스턴 대 템파베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일 오클랜드 원정에서 5.2이닝 1안타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하비어는 무려 6개의 볼넷을 내주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후 패배를 당한 바 있다. 일단 투구 내용이 조금씩 좋아져가고는 있는데 홈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목요일 경기에서 히니와 화이트 상대로 홈런 2발로 올린 5점이 득점의 전부인 휴스턴의 타선은 1차전에 불타고 그 뒤로 페이스가 떨어지는 흐름이 후반기에 이어지는 중이다. 일단 좌완에게 매우 강한 팀이라는 건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하지만 1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한 세스 마르티네즈는 앞으로 활용도가 한정될 것 같다. 23일 볼티모어와 홈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맥클라나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후반기 들어서 급격하게 페이스가 떨어지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원정임을 고려한다면 일단 기대치는 QS가 될 전망. 목요일 경기에서 알칸타라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 한 점에 그친 템파베이의 타선은 이제 더 이상 강하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원정에서의 기대치도 가지기 힘든 게 현실일 것이다. 5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만 믿어야 할 듯. 최근 휴스턴의 타선은 1차전이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후반기에 약한 맥클라나한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은 편. 물론 하비어의 투구는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조금씩 투구 내용이 회복되고 있고 휴스턴은 홈에서 좌완 상대로 상당한 강점을 가진 팀이다. 무엇보다 최근 템파베이의 타격은 원정에서 부진하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